캐나다 베테랑 승무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공항을 보고 무릎까지 꿇었다는데요.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다라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인천공항이 외국인에게는 충격적인 미래 도시라고? 한국의 인천공항이 선진국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케이트 윌슨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대형 항공사에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승무원으로 일했죠. 이제는 은퇴했지만 현역 시절에는 주로 북미와 유럽 노선을 담당했습니다. 매일같이 다양한 공항과 도시를 오가며 나름대로 세계 공항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죠. 특히 한국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슷할 거지라고 무작정 단정 지었습니다. 이런 제 고정관념은 몇 년 전 이탈리아 여행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에서 비롯됐어요. 그때 로마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 침대에서 빈대를 발견했습니다. 피부가 온통 가려움으로 뒤덮였고 붉은 발진이 온몸에 퍼졌죠. 기차로 이동할 때도 좌석 밑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봤어요. 이런 경험이 제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유럽의 남부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은 청결과 위생, 관리에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물론 이건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밴쿠버나 뉴욕, 런던처럼 선진국의 깔끔한 시설에만 익숙해 있던 제게는 이런 경험이 유독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종종 아시아 노선은 좀 그래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깝잖아. 뭐 거기서 거기겠지라며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가족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북미를 벗어나 여행하신 적이 없으셨고 아시아라고 하면 그저 더럽고 복잡한 고지라는 이미지만 갖고 계셨어요. 뉴스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고 판단하셨던 거죠.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도 아시아 노선을 자원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15년이나 항공업계에서 일하면서도 정작 아시아는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지금은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러다 올해 초 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은퇴를 기념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유럽을 목적지로 정했죠. 유럽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을 돌아보는 코스를 짰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연히 저희 친구 중 한 명이 한국 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돼요.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 무작정 단정 지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런 편견으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경험들을 놓쳐왔는지도 말이죠. 올해 저는 마침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넘게 한 직업에 매달려온 저에게는 무척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은퇴를 기념해 오랜 친구들 3명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어요. 저희가 선택한 첫 목적지는 다시 이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음에도 그건 단지 불운한 사고였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로마에 도착한 첫날은 꽤 괜찮았습니다. 콜로세움을 방문하고 맛있는 파스타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이내 불쾌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묵은 호텔은 겉보기에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방에 들어가니 샤워기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수리 요청을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저희는 영화관에 갔는데 좌석 아래에서 빈대가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건 제 친구 마가렛의 피부에 붉은 반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호텔 침구에서 무언가에 물린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는 역 안에서 악취가 진동해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희를 정말 실망시켰습니다. 기대했던 화려한 유럽 여행은 불쾌함의 연속이었죠. 호텔 로비에 앉아 다음 목적지를 어디로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친구 줄리아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줄리아는 최근에 혼자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줄리아의 사진 속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 반짝이는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돈된 느낌의 공항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곳인데 줄리아는 그곳에서의 경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고 말했어요. 너희들 정말 한국에 가봐야 해. 내가 본 공항 중에 최고였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시설은 깨끗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줄리아의 말에 저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은 개발도상국일 거야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목적지가 필요했고 줄리아의 추천이 꽤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한국이라. 설마 유럽보다 나을 리는 없겠지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말했고 친구들도 머뭇거리면서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목적지를 한국으로 정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사실 내심 어차피 실망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과장했거나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여겼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계속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정작 공항이나 교통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어요. 그저 한국은 기술 강국이라는 애매한 설명뿐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과연 어떨까 하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로마에서 2밤을 더 보낸 후 떠나기 전날 짐을 꾸렸습니다. 마가렛은 여전히 피부 발진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 수자는 지하철에서 느꼈던 악취 때문에 계속 불평했어요. 저도 샤워기가 고장난 호텔방에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며 짜증이 쌓여 있었죠. 진짜 이런 곳에 또 오고 싶지는 않네. 수잔이 말했고 저희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저희는 다음 목적지인 한국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놀라운 경험들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부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활주로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주변 시설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와, 생각보다 괜찮은데? 마가렛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어차피 공항 외관만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무원 시절 여러 공항을 다녀봤기에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공항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희는 입국 심사를 위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높고 넓은 천장과 깨끗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내부는 마치 미래의 건축물 같았어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설계로 인해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개방감이 느껴졌죠. 바닥은 반들반들 닦여 있어 발자국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방에 디지털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어디에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케이트, 저기 봐. 자동 입국 심사대야. 줄리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쪽을 보니 정말 자동화된 입국 심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줄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여권을 기계에 올려놓고 간단한 서명만 하면 입국 심사가 끝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근처에 있던 한국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입국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편안한 한국 여행 되세요. 베이징이나 이탈리아에서는 입국 심사를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는데 여기서는 고작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짐을 찾으러 가는 동안 저와 친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결국 수잔이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진국이라고 무시하던 한국에 온 거 맞아? 이곳이 정말 아시아야? 짐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화물 벨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승객들의 짐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것도 비행기에서 내린 지 불과 15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의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저희가 짐을 기다리는 동안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를 약간 어색하게 구사했지만 그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처음 한국에 왔다고 하자 그분은 반갑게 환영해 주시며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낯선 나라의 온 불안함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짐을 찾은 후 저희는 공항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게 된 광경에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천장 높이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바다가 내려다 보였거든요.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로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케이트, 이건 정말. 마가렛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가 알던 공항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시차 적응으로 몸은 이미 저녁을 찾고 있었죠. 줄리아가 공항 내에 있는 식당을 추천해 주었어요. 저기 위층에 정말 좋은 식당이 있어. 지난번에 왔을 때 거기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저희는 줄리아의 안내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거든요. 세련된 디자인의 상점들과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고 모든 곳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맞아? 마치 고급 백화점 같은데. 수잔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깔끔함과 세련미는 분명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미의 공항들은 대부분 기능적이긴 하지만 딱딱하고 삭막한 느낌이었고 유럽의 공항들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낡은 느낌이 강했거든요. 드디어 줄리아가 말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천장 가득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바다 풍경이 장관이었거든요.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공항 식당이라고? 유럽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보다 더 멋진데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내부 인테리어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고 테이블과 의자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함이 돋보였죠. 저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이제 음식을 주문해볼까? 제가 말하며 일어서려는데 줄리아가 웃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케이트, 여기서는 키오스크로 주문해. 저기 봐. 줄리아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세련된 디자인의 터치스크린 기계가 몇 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화면에는 4가지 언어 선택 버튼이 있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선택하자 메뉴판이 나타났어요. 모든 음식에는 고화질 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고 알레르기 정보와 칼로리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모두 기계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캐나다에서도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수준인데 여기서는 이미 완벽하게 자리 잡혀 있었어요. 주문을 마치고 테이블로 돌아왔는데 잠시 후 작은 로봇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그 로봇이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이건 정말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야? 마가렛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꺼내자 로봇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광경은 저희 모두에게 생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과 함께 제공된 식기였어요. 각각의 젓가락과 숟가락은 개별 포장되어 있었고 포장지에는 자외선 소독 완료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위생 관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음식 맛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주문했는데 여러 가지 색색의 야채와 고기가 어우러진 비주얼부터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정말 미안해, 한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무지함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마가렛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마가렛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제 보니 이 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공간에서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 저희는 공항 시설을 좀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줄리아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놀라운 시설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무료 샤워실이 있다는 말에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직접 가보니 호텔 욕실 못지않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심지어 수건과 기본 세면도구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믿을 수 없네. 수잔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북미나 유럽의 공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 해도 분명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다음으로 본 것은 수면 라운지였습니다. 환승객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편안한 소파와 안락의자들이 갖춰져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고급 호텔의 라운지 같았습니다.
피곤한 여행객들이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희가 구경하는 동안 공항 직원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희는 직원 전용 식당과 기숙사 시설까지 구경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기숙사에는 소형 도서관과 운동실까지 있었어요. 우리 회사도 직원 복지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그 직원분은 수줍게 웃으며 한국은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 철학이 이 완벽한 공항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구경을 마치고 저희는 서울 시내로 향하기로 했어요. 줄리아가 공항철도를 타보라고 추천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항과 바로 연결된 철도역으로 가는 길은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건 정말 지하철역이 아니라 미래도시의 교통시설 같은데? 마가렛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 내부는 반짝이는 대리석과 유리로 장식되어 있었고 디지털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무인 전동차는 5분 간격으로 정확하게 도착했고 내부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의자는 푹신하고 냉방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대적인 건물들과 녹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1시간 후 저희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죠. 서울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깔끔한 상점들과 레스토랑, 카페가 즐비했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미나 유럽의 기차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저분함이나 악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기가 정말 기차역이 맞아? 너무 깨끗하잖아. 수잔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소 기차역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서울역에서 나와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줄리아가 쇼핑과 음식을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추천해줬거든요. 지하철도 공항철도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안내 방송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되어 외국인 여행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했어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간판들과 수많은 상점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저희를 반겼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로봇이 서빙하는 음식점들도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 이곳은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아. 마가렛의 말에 저희 모두 동의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길거리의 청결도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가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해버리고 있었어요. 명동에서 잠시 쇼핑을 즐긴 후 저희는 줄리아의 추천으로 청계천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이었는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저기 봐,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네. 줄리아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줄리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아시아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에게 한국이 이토록 발전한 나라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놀라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저의 무지와 편견이 이런 멋진 경험을 놓치게 했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강남, 홍대, 명동 등 서울의 여러 명소를 다녔고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특히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역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푹 쉬고 있던 중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일까? 북미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니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것은 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였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한국은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훨씬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인프라, 교육 수준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더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까? 수잔에게 보여주자 수잔도 깜짝 놀랐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하더군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고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케이트, 우리가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형 국가였네. 마가렛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형 국가야라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이라 여기던 북미나 유럽의 많은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도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셨기에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믿기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다음 휴가 때는 꼭 같이 와보세요.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던 아시아가 아니에요. 정말 직접 가서 봐야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가 찍은 사진들과 열정적인 설명에 점점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해준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국 절차도 입국만큼이나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모든 과정이 빠르고 쉽게 진행되었어요. 면세점에서는 최첨단 전자제품부터 고급 화장품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구경했고 몇 가지 선물도 구입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라운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대해 생각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아. 줄리아의 말에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예의와 질서의식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인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효율성, 청결함, 혁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모두 녹아들어 있는 곳이었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내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곳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다. 이번 경험은 내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나라든 직접 경험하기 전에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이죠.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울 외의 다른 도시들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상을 알리는 작은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아시아 여행을 계획할 때면 저는 늘 한국을 먼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국은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그곳은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나라야. 한국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 경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케이트 윌슨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이 해외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15년 넘게 항공업계에서 일한 베테랑 승무원이 한국을 방문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깨끗한 대중교통, 발달된 도시 인프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보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우리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케이트가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단순한 선진국이 아닌 미래형 국가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도 해외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